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쌤이에요. 오늘은 저희 자격증 시험 총 5가지 중에서 중복이 가장 많았던 질문들을 통해서 3가지씩 정리해서 답해보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시험장에 가시면 샴푸 아니면 커트를 시험 보게 되실 건데요. 샴푸에서는 우리 샴푸 린스가 필요하신데 다이소나 마트에 파는 공병에다가 샴푸나 린스를 담아가는 거 괜찮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대로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병에 샴푸나 린스를 담아 가시면 안 되세요. 자, 두 번째, 우리 시험 전에 짐을 싸잖아요. 우드스틱에 탈지면을 미리 만들어 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미리 탈지면까지 만들어서 준비해 가시면 안 되시고요. 탈지면은 규격에 맞게 미리 센치를 재서 준비해 가시는 것까지 되시고요. 시험 보실 때 우드스틱에다가 탈지면을 작업하는 과정까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샴푸할 때 거품 내고 테크닉이 진행이 되잖아요. 린스할 때 지압을 꼭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압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규정사항을 참고하셔서 시간이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압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내가 기존 평소에 연습했을 때 시간보다 많이 남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지압하셔도 되니까 꼭 지압을 안 했다고 해서 감점이 된다거나 0점 처리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커트인데요. 우리 커트 4가지 중에서 스파니엘하고 이사도라는 층이 없는 커트이기 때문에 0도로 내려서 정확히 층 없이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빗질할 때마다 단차가 생긴다거나 길이가 들쭉날쭉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단차가 많이 생기느냐는 질문인데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빗질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몸쪽으로 조금 당긴다거나 혹은 빗질은 고르게 잘했는데 커트할 때 조금 살짝이라도 들게 되면 커트 후에 빗질을 해도 단차가 생기고 길이가 들쭉날쭉하게 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커트를 한 후에 빗질을 했는데 단차가 엄청 많이 난다거나 이 들쭉날쭉 층이 너무 심하다거나 하면 스파니엘이나 이사도라 형태가 어긋나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빗질을 하고 정확하게 잘라도 다시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빗질을 하면 들쭉날쭉이 조금 생기거나 단차가 살짝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내가 어느 부분에 빗질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넘기시고 단차가 너무 심하게 층이 나거나 길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꼼꼼하게 빗질하셔서 커트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레이어 커트가 나왔을 때는 저희 가이드 기장이 12에서 14cm예요. 근데 레이어 커트 말고 나머지 스파나 이사나 그레줄가 나왔을 경우에는 가이드 기장이 10에서 12cm인데요. 그렇게 되면 제 커트 할 때는 이미 레이어 형태는 12에서 14cm인데 그레주랑 스파랑 이사도라는 이미 10에서 12cm 기장으로 처음에 잘랐잖아요. 그러면 와인딩 했을 때 괜찮은지 혹은 뭐 제커트 할 때 문제가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와인딩, 시험을 위해서 하는 제커트이기 때문에 저희 제커트는 심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단이 12에서 14cm 레이어 기장보다 조금 짧더라도 와인딩 할 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스파나 이사, 그레주가 나오더라도 첫 단은 조금 짧더라도 그 위에 단은 각자만의 제커트 연습하시는 기술이 다르잖아요.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커트할 때 블로킹이나 커트 진행할 시에 왼쪽부터 해야 되나요? 오른쪽부터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커트는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으로 알려주시는 강사분이 계시면 오른쪽부터 하셔도 되시고요. 왼쪽도 상관없으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드라이. 먼저 수분감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보통 드라이 할 때는 마른 모발을 해야 진행도 빨리 할 수 있고 더 잘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자격증 시험에는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큐넷에 나와 있는 규정사항을 보시면 건조되어 있는 모발에 작업을 하게 되면 감점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작업할 때 마른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 머리가 이제 윗부분이나 이런 데는 마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분무하시면서 건조하지 않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섹션 간격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여기 규정사항 보시면 드라이의 폭은 선정했던 롤 크기만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도라 아웃컬 드라이를 할 때 뭐 1호랑 3호를 쓸 수도 있고
5, 2호랑 4호랑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호수에 맞는 롤 크기 있죠. 그 크기만큼 섹션 구간을 떠서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연습했을 때 그 간격 그대로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대로 시험 때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롤 크기가 엄청 작은데 엄청 크게 섹션을 뜨면 롤은 작아서 잘 드라이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1호는 1호 사이즈만큼, 3호는 3호 사이즈만큼 섹션을 떠서 진행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롤 세팅 드라이가 나오면 마지막 마무리할 때 빗질을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만져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마무리 작업을 할 때 빗질을 꼭 해야 하는지, 빗질하지 않고 손으로 작업을 해도 되는지 라는 질문이에요. 꼭 빗질을 하지 않아도 손으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편한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와인딩인데요. 첫 번째, 우리 혼합형 말 때 노란색 구간 28개 해야 하는지 30개 해야 하는지 많이들 헷갈리시죠? 노란색 구간이 꼭 28개, 30개 이걸로 나눈다기보다도 저희가 작년부터 규정이 일반형, 혼합형 두 개 다 55개 미만만 완성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55개 이상만 작업이 완성되면 되는데 도면과 같이 제대로 하시려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55개 이상 루트가 완성이 되고요. 혼합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혼합형에 시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규정이 55개까지만 완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탑 부분은 파란 색깔 14개가 들어가야 도면처럼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노란색에서 2개 정도 빼서 노란색 구간은 30개가 아닌 28개로 완성해도 도면이랑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끔 진행하셔도 되시고요.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시간도 많이 나오고 도면처럼 똑같이 예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55개 미만만 아니면 되니까 노란 색깔 30개 완성하시면 됩니다.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미작 처리가 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노란 색깔 28개로 완성하셨다면 파란 색깔 14개, 밑에 빨간 색깔 13개 요렇게는 꼭 완성을 해주셔야지 55개 미만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연습해주세요. 마지막 헤어 컬러링. 헤어 컬러링에서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이신데 호일을 미리 준비해 가도 되는지, 아크릴판은 어떤 걸로 가져가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들 준비해 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일을 여기 보시면은 위에 상단은 5cm, 밑에는 10cm 요 간격이거든요. 시험 규정이. 위에 5cm 구간은 호일로 미리 접어서 준비해 가시면 되세요. 혹은 호일을 접지 않아도 그냥 눈금 표시로 5cm 이렇게 그어서 가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아예 우리 아크릴판 보면 눈금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작업하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규정 사항에 나와 있어요. 지착 목록이나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가셔도 됩니다. 다만 준비해 가셨는데 시험 시작할 때는 호일하고 아크릴판하고 헤어피스랑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준비물 세팅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크릴판에 준비해갔던 호일을 끼고 그 호일 위에 헤어핏을 끼고 준비 시작해서 바로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아크릴판에 준비해가셨던 호일하고 피스랑 다 분리해서 놓으신 상태에서 심사위원이나 진행요원이 시작했을 때 끼고 피스 끼고 해서 작업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험장마다 다른데요. 어떤 시험장은 이렇게 분리해 놓으라고 미리 체크하는 시험장이 있고요. 그냥 준비해 갔던 대로 그냥 바로 시작하는 시험장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 가지 마시고요. 준비해 가셔도 되는데 시험 볼 때는 분리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컬러 바르고 나서 호일 접고 온풍, 냉풍, 자연방치 하잖아요. 그때 몇 분 간격으로 해야 되는지 라는 질문인데요. 시험 규정에도 뭐 온풍 몇 분, 냉풍 몇 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는 거는 자연방치 1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연습했을 때 엄청 오래 말린다고 해서 컬러가 많이 나오거나 진하게 나온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했을 때 시간 배율 하시잖아요. 그걸 보시고 온풍, 냉풍 조절하신 다음에 자연방치 1분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컬러 비율. 컬러 비율은요, 가져가시는 컬러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연습하셨던 컬러 약 있죠. 그 약으로 연습했던 비율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던 비율대로 다른 약인데 똑같이 하시면 색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명도 차이로 인해서 점수가 감점이 되거나 미작이 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황색이 나왔어요. 근데 뭐 노란색이 완성됐다든지 뭐 완전히 다른 색이 나오면은 안 되시는데 주황색에서도 조금 진하고 연한 게 있잖아요. 요 정도 명도 차이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점수 반영에 나와 있는 규정사항이라서 조금 배율이 다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나오는 컬러 맞게끔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 과제별로 많이 중복됐던 질문들을 3가지씩
간추려서 Q&A 시간을 가졌는데요.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나요?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다들 목표 이루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